그리고 수능 위주 전형. 최근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킬러 문항 때문에 그렇죠. 수능 위주 전형은 2022학년도 과거 2년 전에 문이과 공통 수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수학 1, 수학 2가 공통이고 학생들 자신 있는 과목에 따라 확통, 미적분, 기하 셋 중에 하나를 고르게 돼 있고요. 국어도 독서와 문학이 공통이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 고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탐구 과목도 과학탐구, 사회탐구 구분 없이 두 과목을 선택해서 문과, 이과라는 개념을 수능에서 없애버렸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문과, 이과 구분 없이 공부 잘하는 국어 다 잘 보거든요. 다 잘하거든요. 영어도 사실 문과, 이과의 구분이 없잖아요. 그런데 수학은 문과, 이과의 구분이 확실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열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자연계열 전공을 희망하는 아이들이 압도적으로 점수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연계열로는 서강대 갈 수 있는데 인문계열 전공으로 탁 넣어보니까 연대를 갈 수 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통합수능이 된 이후로 자연계열 아이들이 인문계열 상위권 대학으로 교차 지원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자, 그리고 수능은 사교육 경감 대책을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 하면서 점점 출제 범위를 EBS 교재에 한정한다라는 방향으로 많이 변해왔어요. 그래서 수능은 EBS에서 파는 이 교재에서 주로 문제를 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스터디도 이렇게 얘기하죠. 교재는 EBS로 강의는 메가스터디로 뭐 이런 농담 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농담이 아니라 실제죠. 왜냐하면 시험 범위가 EBS 교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학생들이 수능을 공부한다면 EBS에서 나오는 요 교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자, 그리고 수능 점수는 신기하게 원점수를 쓰지 않아요. 제가 국어 100, 수학 100, 영어 100, 삼국 과목 50점 만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어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100점 만점에 100점을 그대로 활용하지 않아요. 어떻게 활용하냐면 너가 맞은 100점이 이번에 시험 본 애들의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통계적으로 환산한 표준 점수를 쓰거나 아니면 너랑 같이 본 시험 점수 아이들을 줄을 세워서 네가 그 줄에 몇 번째인지 100분위 점수로 쓰거나 아니면 내신과 똑같이 상위 4% 1등급, 11% 2등급 이렇게 등급으로 표시한 통계적으로 조정한 점수를 써요. 그래서 표준 점수, 100분위 점수, 등급 요 3개 점수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한다. 근데 요걸 제가 설명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한 건 뭐냐면 표준 점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으로부터 나의 성적이 몇 표준 편차로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그 과탐 같은 경우에 사탐 같은 경우에 100점 만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의 요 평균과 표준 편차를 활용해서 어렵잖아. 쉽게 평균이 50점이라고 할 때 10점을 표준 편차라고 생각해서 너의 점수가 표준 편차의 몇 배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T점수, 표준 점수예요. 그래서 과탐에 표준 점수 70점입니다. 그러면 평균으로부터 이 표준 편차 밖에 있는 거예요. 자, 이해 잘 안 되시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100분위는 뭐냐면 야 너랑 똑같이 시험 본 애를 1등부터 100등까지 쭉 줄 세울 거야. 그래서 네가 100분위 97점이라면 네 밑에 97명이 있는 거고 네 위에 3명 있는 거야. 상위 3%야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100분위 97은 표준 점수 70점과 같아요. 직관적으로 좀 느낌이 다르죠. 표준 점수 그러니까 과탐의 표준 점수 70이면 100분이 상위 3%란 뜻이에요. 그럼 표준 점수 80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걔는요.
상위 99%예요. 거의 탑 오브 탑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표준 점수는 상위권 애들의 점수를 잘게 쪼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부터 84까지를 40등분으로 쪼갠 거니까 극상위권 아이들을 촘촘하게 잘라낸 거죠. 반대로 이 평균에 있는 대다수의 아이들은 20구간으로 나눠 놓으니까 이 중간의 애들은 듬성듬성 잘라 놓은 거예요. 그래서 표준 점수는 극상위권이나 극하위권 아이들이 지원하는 대학에서 많이 쓸 수밖에 없고, 백분위는 요 표준 점수에서 20만큼 차이 나는 안에 거의 70등급으로 구간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값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지원하는 대학은 백분위 점수를 쓴다. 어려우시죠?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표준 점수를 쓰는 대학은 극상위권 대학 학생들을 뽑거나 극하위권 학생을 뽑는 대학, 백분위는 중간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지원하는 대학이고요. 실제로 극상위권 대학은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데, 이건 뭐냐면 아까 요게 이제 그 과탐이라고 그랬잖아요. 과학탐구는 평균이 50이고 만점이 100인 뭐 이런 식으로 표준 점수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과탐 8과목의 난이도가 달라지면 과탐 한두 과목 때문에 국영수 점수를 역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대학은 참고 과목의 100분위를 갖고 표준 점수를 임의로 정해줘요. 그래서 이런 건 나중에 이해하시면 되는데, 하여튼 오차를 시험에 대한 과목별 난이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탐은 표준 점수를 그대로 쓰지 않고 100분위를 표준 점수로 바꾼 그런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도 있다. 그래서 수능의 점수가 원점수를 쓰지 않고 통계적으로 환산한 점수를 쓴다. 이렇게까지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 3개 군에 각각 한 장씩 총 3장의 원서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왜 군을 나눴느냐? 그냥 상식적으로 이 군을 나눈 이유는 실기 위주 전형하는 시기를 구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미대 가려고 미술 실기를 준비할 때 어쨌든 저도 원서 3장 써야 되잖아요. 근데 원서 3장 쓰려고 하는데 그 실기 시험 날짜 같으면 저는 현실적으로 3군데를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각 대학이 가군, 나군, 다군으로 실기 시험을 보는 시기를 구분한 다음에 그 구분된 날짜에 해당하는 대학을 각각 하나씩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가군, 나군, 다군을 편성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 대학에서 다군을 선택한 대학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군에서 원서를 쓸 때 극상위권으로 상향 지원을 하거나 극하위권으로 하향 지원하거나 만정 지원하거나 이런 변수들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정시 수능 위주로는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군을 나눠서 지원한다. 그리고 수능이 선택과 지정 과목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선택 과목에서 각 전공별로 우리 대학은 이런 거 선택하는 학생들 지원할 수 있어요 라고 지정 과목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각 과목당 적용하는 점수의 비율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건대 같은 경우는 인문도 2개로 쪼개서 자연도 2개로 쪼개서 이 반영 비율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시가 숫자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쉬워 보이는데, 이렇게 각 대학별, 전공별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원서를 쓸 때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참조하셔서 원서를 쓰셔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고교 학점제가 적용되면서 서울대가 정시에서 수능 중심의 성적을 100% 반영하다가 작년부터 수능 100에 학생부 정성평가를 40% 또는 수능에 학생부 정성평가를 20% 반영해서 학생부를 반영하는 형태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대가 올해 고3들 처음으로 수능과 교과 내신을 합산해서 뽑는 제도를 새롭게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시에서도 이렇게 학교 내신 혹은 고교 학점제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를 찬찬히 살펴보는 그런 대학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